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 계약 문제입니다. NC 하트가 일단은 이제 현재 상황에선 가장 최대어가 맞아요.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반주 선수나 하트 선수나 저는 반주 선수가 위긴 한데. 하트가 위죠? 아니, 그러니까 하트 선수가 위긴 한데 반주 선수 정도 둘이 이제 가장 둘 다 빅리그 진출을 일단 추진한다고 했었으니까 에이션 쪽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하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입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NC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은 그쪽이랑 무조건 협상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윈터 미팅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윈터 미팅 기간에 적극적으로 미팅을 할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아마 좋은 조건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보도에 나올 정도로 10개 구단이 넘는다면 이렇다면 무조건 가고, 제가 듣기로는 하트 선수를 두고 패디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트 선수는 그냥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배인데 제가 잔류한다고 했었던 거는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아니, 제가 잔류한다고 했었던 거는 진짜 NC에서 총력을 다한다 그랬거든요. 잔류하면 아마 200만 달러 지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금액을 보장을 하면 가서 빅리그에서 뭐 스플릿 계약이나 그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좀 작게 계약하는 것보다 이게 낫죠. 이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꿈을 쫓아 돈이 다가 아니니까. 이게 NC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NC도 좀 약간 예민할 수 있는 게 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NC도 지금 보니까 연락을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돼. 선수의 의사가 중요한데 선수는 뭐 맨날 사냥하러 갔다 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에이전트는 왜 연락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FA 계약할 때도 선수가 연락 안 받는 경우는 타구단하고 계약한 거예요. 이래저래 애매하니. 그 NC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애초에 초반부터 대안에 대한 옵션은 약간 생각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NC는 두 가지 플랜을 움직였더라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A 플랜은 하트, B 플랜을 바로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트 선수가 최종 결렬이 되면 NC는 바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았던 선수와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을 해놨고, 그리고 제가 좀 들어보니 메이저리그 경력이 풍부하다. 그리고 올해 메이저리그에 뛰었던 선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플랜 B는 지금 마련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된 건지 이런 트렌드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을 얼마 전에 좀 사석에서 봤는데 NC는 항상 외국인을 잘 뽑았다. 그렇죠.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하트 선수가 가더라도 어떤 선수가 다시 오게 되면 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잘 던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이호정 감독은 이제 하트 재계약이 내 취임 선물이긴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뭐 마음을 많이 비웠더라고요.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이호준 감독을 내일 저희가 이곳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김태훈 전 선수와 함께 인터뷰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스토브 리그에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수요일날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선수와 이호준 감독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저희가 많이 물어보고 하트 계약 문제 그리고 NC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죠. 여기 계신 두 분께서 애를 많이 써주신 덕분에 저희가 내일은 라이브를 2번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하는 라이브 밤 10시에는 저희가 하던 대로 조선의 농구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후 5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실 무렵에는 원태인 선수와 정세영 기자를 모시고 직접 이곳에서 퇴근길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원태인 선수의 살아있는 이번 한국 시리즈 이야기며 시즌 이야기 모두 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오후 5시입니다. 내일 원태인 선수하고 방송할 때는 우리 정 기자님은 절대 일어서면 안 됩니다.
일어서도 안 되고요. 네. 일단 얼굴 자체가 떨어져요. 두 분이 다 거의 연예인급 외모인데. 네. 몬테인 선수도 엄청 키가 큰가 보죠? 엄청은 아니고. 네. 185?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키가 덩치가 크니까. 네, 근데 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이 정도는 좀 앉은 키부터 차이 날 것 같은데 좀. 방송 하나 깔아주세요. 네. 방송 2개. 네. 그래도 네. 이 원태인 선수를 이곳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정세영 기자밖에 네. 없습니다. 아 지금 봐도 네. 안전 키가 두 분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방송 주세요 지금. 방송 지금 주세요 제가 지금. 자꾸 외모 공격을 하네. 외모 공격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 재밌잖아요. 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닙니다. 저도 좀 재미 좀 볼게요. 재밌으면서. 단장님 상대로 재미 좀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준 감독 인터뷰 때는 김태훈 전 SSC 선수와 함께하니까 또 두 분이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김태훈 선수가 2009년 그 프로 입단, SK 입단이었는데 네. 2010년, 2011년 그때 그 이호준 그때 선수랑 그 같은 방을 썼어요. 원정 룸메이트였구나. 룸메이트. 네. 그러니까 방조리였죠. 예. 아주 방조리면 뭐 각종 심부름을 많이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쵸. 네. 뭐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내일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김태훈 선수 방졸 잘했을 것 같아. 눈치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을 것 같아. 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네. 네. 적당히 개그하면서 네. 잘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거는 저희가 내일 녹화를 해서 수요일날 여러분들께 스토브 리그 때 제대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관련해서 이 이슈 넘어가기 전에 롯데는 어떻게 합니까? 왜 아직도 2명이나 남겨놓은 거예요? 일단 반주 선수는 뭐 재계약이 긍정적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고요. 일단 윌커슨 선수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내부 쪽에서는 뭐 거기도 이제 계약 오퍼를 넣어놨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둘러서 이렇게 사이드로 취재한 결과 윌커슨 선수는 이제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감독 입김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적지 않은 나이도 좀 그렇고. 좀 더 나은 선수를 좀 찾았다 이러는 게 이제 주변에 국내 스카우트들이나 그쪽 외인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아니 뭐 투수 가뭄이다 그러더니 잘 찾네요 이번 시즌. 이번 시즌에 그 일본 안 가고 네. KBO 리그 오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선발이 그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좀 KBO 리그는 뭐 확실하거든요. 아프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리그에서 성공하고 이제 간 친구들이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한국은 내가 좀 못해도 옆에 붙어가지고 케어도 해주고 네. 또 2군 웬만하면 안 간다. 네, 그쪽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리그라고 네. 하죠. 마이너리그는 웬만하면 안 간다. 다 옆에서 케어해준다. 근데 일본은 장난 아니다. 그쵸, 뭐 못하는 순간 바로 내려간다. 얄짤없다. 안 본다. 그리고 네. 한번 내려보내면 진짜 안 봐요. 안 봐요 아예? 네. 어떻게 올라와 그러면? 못 올라오죠. 아, 대부분 진짜로? 한번 내려가면 쉽지 그래요? 않더라고요. 부활하기가. 한국은 외국인 선수가 조금 못해도 그렇게 대우하는 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대우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못하면은 아예 쳐다보질 않아요. 예전에 이승엽 감독도 2007, 2008 이때 잘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 해 딱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네. 찬밥으로 해죠. 물론 요미우리라는 네. 큰 구단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비단 그쪽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그 일본 내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히로시마 정도를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일단 외국인이 조금만 하면 쳤구나. 최근에 라쿠텐에 그 지금 선수 다나카 선수 그렇게까지 일본 야구를 빛내는 선수인데 딱 이 실력 떨어지니까 이제 딱 돌아서는 거 봐요. 와. 그게 냉정한 게 아주 일본 야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일본은 대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3명 보유에 3명 출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무제한 보유에 4명 출전이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네. 대안이 있는 거죠. 바로 즉시 대안이. 그쪽 외인 연봉은 한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에 비했을 때? 천차만별인데요. 네. 처음에 신입 외국인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잘하면 뛰는 게 엄청 크죠. 그 히로시마의 최근 6억 엔인가 계약한 그 6억 엔? 네, 60억이에요. 그쵸. 600만 달러예요. 네. 네, 그렇게 갑자기 깜짝 대형 네. 계약도 터지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신입 외국인 선수의 상한선이 100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올라봐야
지금 180만 달러가 엄청 오른 거예요. 180에서 진짜 맥시멈 가면 200 정도. 200, 네. 200이 네. 제 기억에 리퍼트가 가장 네. 그 210인가? 예. 루친스키가 200 가까이 받지 않았나요? 200 넘었나? 하여튼 그 네. 200 조금 그 200 정도. 언저리가? 네. 네. 근데 일본은 경우가 다르죠. 어... 그냥 팍 뛰어요. 그리고 첫해 데려갈 때도 우리보다는 2배에서 3배는 일단 많다고 보더라고요. 영입 경쟁에서 우리도 뛰어들고 일본 구단도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졌다. 그러면 상대 구단, 그러니까 일본 구단에서 2-3배를 일단 제시를 했다. 규모가 좀 이런 다르긴 하구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야구 이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025년 바뀌는 프로야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투구 시간 제한, 피치 클럭이 정식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해 시즌 후반기에 이제 시범 적용됐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정식 적용이 된다고 KBO에서 발표를 했고요. KBO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메이저리그가 투수의 투구 간격을 18초로 하고 있는데 KBO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고 지금 대만이 25초를 하고 있거든요. 대만 리그 쪽 그걸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지금 25초로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결과적으로 이 피치 클럭 도입은 시간 단축이 목표거든요. 네. 실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30분, 평균 30분 이상 줄여들었다는 이제 통계 보고서가 나왔기 많이 때문에 주네요. 예, 지금 KBO 리그도 경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지금 30분 정도 줄였던 메이저리그가 이제 통했다.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정식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주자가 있을 때 견제구를 던져서 피치 클락을 초기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다른 나라는 견제구도 제한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건 빠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주자당 2회,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3회인데 네. 우린 무제한. 무제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피치 클락의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견제구가 있었으면 네. 리그에 충분히 변수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뛰는 야구나 이쪽에서 근데 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올해 말부터 했잖아요. 구단들 입장은 어땠나요? 그럼 도입해 보고 나서. 이거는 지금 견제 그 제한 횟수를 그 무제한한 거는 현장 감독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현장에서는 이 반발이 되게 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게 견제를 하는 것도 시간 잡아먹는데 이게 네. 한몫했거든요. 네. 이거를 제한 두지 않는다 또 그러면 그렇게까지 만 30분까지 이렇게 메이저리그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근데 또 견제 제한을 너무 둬버리면 네. 우리 황성민 선수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그거 견제구라도 던져야지. 네. 두 번밖에 나 롯데 팬이지만 네. 네. 해야지 이거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절충했다라는 네. 정도로 이야기를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변화되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ABS 도입이 올해 이제 됐고 전 세계 최초에서 도입을 했는데 계속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이 높다 이거 타자들 그 몸쪽이랑 바깥쪽 높게 들어온 거 이거 어떻게 치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조정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KBO가 이제 감독이나 의견을 좀 들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현장 감독들 중에서도 좀 의견이 좀 갈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왕 해놓은 거 이대로 가자. 하자는 의견도 이게 저는 뉴 있었다고 스탠다드다?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다수가 이제 이걸 결정했으니까 아마 따라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냥 한 거 또 이렇게 조정할 거면 왜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존을 좁히는 거라기보다는 존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 사각형을 내리는 걸로 보는 하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뭐 굳이 반대할 것까지는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그래도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ABS 이야기를 이제 정세영 기자랑 얘기 나누면서 뭐 이거 뭐 여러모로 반발도 있고 그때 참 이래저래 말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그렇죠. 안착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참 쉽지 않게 봤는데 결국에는 사람 심판보다 이 공정성 네. 그게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봐도 ABS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심판은 이게 보면은 주심이 스트라이크 볼 하나 때문에 경기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참 억측도 많았고 그렇죠. 심판에 대해서 야구계에서도
근데 참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심판 입장에서 이게 편하죠. 오히려 예. 심판들은 근데 처음에는 반대했을 것 같은데. 아닐 겁니다. 네, 심판이 그래서 네? 그냥 시끄러우니까 기계에 막혀. 그러니까. 네, 실제 그 분위기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내가 이걸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네. 아쉽거나 이런. 아니 이제 왠지 분위기는 뭔가 나의 권한을 빼앗기는 것 같잖아. 아 네. 그렇진 속편할 않아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환영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뭐 다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 심판 최근에 이제 심판상을 받은 골든글 저기 MVP 시상식 그 심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판의 가장 큰 거는 누가 받는지 몰랐을 때, 네. 누가 심판이었지? 네.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아. 근데 항상 스트라이크 존에 관련해서는 한 경기가 끝나면 진짜 각종 게시판에 10개 이상 나와요. 그럼요. 누구 편이니, 낫네, 저건 들어갔었네.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사실 KBO 리그라면 부정적인 이슈가 강한 이런 리그였다면 요거 도입하고 난 뒤에는 긍정에 훨씬 가까운 깔끔해졌다. 그런 그 것도 많아졌죠. 야구 영상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뜨잖아요. 근데 옛날 야구 영상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심판이랑 싸우는 장면이에요. 아, 네. 네, 옛날 감독님 네. 나와가지고 네. 소리 지르고 배부터 내밀고 예, 손가락 방망이 던지고 네. 막 이거 그러니까요. 하고 막. 그런 것도 뭐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다. ABS기 때문에. 저는 이 ABS가 도입되면서 가장 이 특혜란다. 이 가장 이제 저거 한 거는 수혜를 받은 거는 외국인 타자라고 봐요. 모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국인 타자가 처음에 딱 리그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안 들어갔던 이 코스에서 한 2개 정도 심판이 이제 제껴버리면 그때 멘붕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긴 뭐지?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하죠. 사실 컴퓨터가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번에 여기였구나. 여기만 기억하자. 그래서 외국인 타자들이 좀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다. 자기는 올해 외국인 타자들이 좀 잘 친 데는 성적이 대부분 다 좋았거든요. ABS가 한몫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감독님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면 외국인 타자들이 한두 달 정도 리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외국인 타자들 거의 다 잘했어요. 바로 와서. 저는 이런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너무 그 ABS 도입과 도입 이전과 후가 차이가 많다는 것도 좀 우리 좀 반성해야 될 지점 아니에요? 그렇잖아. 솔직히 이거는 반증이잖아 결국에.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는 도대체 우린 뭐였던 거야? 약간 이것도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거 맞아. 피치 클락이 일단 올해는 시범 도입을 했으니까 위반을 해도 뭐 제재가 없잖아요. 이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스트라이크 볼로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거죠. 위반하면 그러니까 투수가 위반하면 이제 볼이 되고 타자가 위반하면 스트라이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초반에 좀 약간 좀 시끌시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몇몇 선수들은 아예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아까 자료 보니까 많이 이제 이걸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캠프에서 준비 많이 할 겁니다. 그걸 이제 또 적응을 해본 쪽, 특히 지금 현역 빅리거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이쪽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도 해도 시간이 남네. 거기는 좀 더 빨랐으니까. 그런 것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인터넷 없이